네, 4단원 잠깐 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그 2단원을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죽음관 부분. 그치요? 시험 범위 확정됐습니까? 어이구, 다른 학교는 다 나왔던데. 시험 범위 아직? 네, 그럼 대충 어디 어디라고는 나와 있어요. 1단원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단원의 분배정의, 그 다음에 2단원의 죽음관까지 들어간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있음? 오늘 이래놓고 6주차 때 스님 저희 좆됐어요. 막 저희 막 4단원까지 다 들어간대요. 막 이러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 막 밤에 여기 막 커튼 치고 막 밤새 수업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죠? 네, 뭔가 적은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이 4월 27일 월요일 날, 그쵸? 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보가 일요일인데 월요일 날 뭐랑 같이 봐요? 학교 다니시는 분 중간고사 월요일 수학? 아, 윤리만 개꿀이네. 일요일 날 우리 좀 길게 보면 괜찮겠는데? 그쵸? 다행이다. 아이고, 내가 그 맡고 있는 학교들 중에 좀 잘 따라오는 학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오히려 첫날에 봐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요일 날 보니까 오히려 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날 좀 개념 암기도 할 수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일요일 날 윤리만 본다. 첫날이 언제입니까? 응? 24일? 오늘 시벌룸이라고 한 줄 알았네. 뭐 24일 날 첫날? 아유, 좋습니다. 그럼 그 뒤에 뭐 쭉 이렇게 시험들이 있는데 일요일 날 뭔가 학원에서 부르진 않겠죠? 다른 학원에서. 그쵸, 양심이 있다면 일요일 날 부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일요일 날 학원하고 좀 강의실을 얘기해 보고, 제가 봤을 때 한두 시 정도부터 쭉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아침부터 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시부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까지 쭉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죠? 아이고, 다행입니다. 직보가 길어서. 그 다음에 우리 중간중간에 시험 범위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괜찮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 분배 정의할 때 제가 프린트를 받아보니까 롤스랑 노직은 나갔고 왈처까지도 나간 것 같아요. 그쵸? 마르크스 나가심? 아, 아직 안 나갔고, 안 나간대요? 아니면 프린트를 안 받은 거? 프린트를 안 받은 거? 아직 미정? 네. 윤리 선생님 국정원 출신입니까? 네, 무언가 막 공개를 잘 안 물어봐슈? 저희 시험 범위 어디까지예요? 다음에 어디 나가요? 뭐 이런 거. 그냥 네가 알아서 뭐 나가면 내가 따라가 주지 뭐 이런 느낌이구만. 좋습니다. 네. 학교 다니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귀염둥이들 8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거기 분배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어느 정도까지 들었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 학교에서 그래도 눈 뜨고 수업 들었다. 손. 좋습니다. 나 학교에서 거의 반수면 상태였다. 괜찮습니다. 네, 윤리 시간에 거의 반수면 상태였다. 네, 나머지는 괜춘? 어느 정도 알고 있음? 그래서 우리 여기 롤스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잠깐 형 좀 보겠습니다. 우리 롤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죠. 무슨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인데, 롤스가 고민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배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고민했던 사상가인데, 지금까지 사회적 희소 가치는 무슨 주의에 따라 배분했습니까? 우리 반 오늘 운동회 끝났다. 이제 회식할 건데, 야,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손 들어봐. 치킨 10명, 피자 3명, 뭐 먹으면 돼요? 치킨 먹으면 되죠. 치킨이 10명이고 피자가 3명이니까. 그러면 누구의 이익이 침해당합니까? 피자를 먹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익이 침해당하죠. 이게 무슨 결의 원리예요? 다수결의 원리. 그럼 질문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도덕을 판단했던 사상, 그게 무슨 주의예요? 공리주의죠. 그래서 롤스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공리주의예요. 왜냐면 공리주의는 누구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소수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롤스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착안을 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설날도 지났죠.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 오는데, 추석 때 점심 먹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삼촌, 이렇게 셋이 모였습니다. 셋이 모여가지고 심심하니까 이거 가져오라고 하죠. 뭡니까?
고스톱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할머니랑 엄마랑 삼촌이랑 고스톱을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런 걸 정해야죠. 점당 얼마 할지, 그 다음에 광박하면 얼마를 물을지, 그 다음에 올인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한 다음에 셋이 고스톱을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할머니 피지컬이 별로예요. 눈이 침침해서 금방 올인. 그 다음에 엄마랑 삼촌이랑 이제 둘이서 하고 있는데 삼촌이 타짜였습니다. 밑장 빼서 엄마 올인. 삼촌이 모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정의롭습니까? 부정의합니까? 정의롭죠. 왜냐면 우린 사전에 규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수능장애 같습니다. 누구는 1등급, 누구는 4등급 나왔는데 그 상황은 정의로워요, 부정이에요? 충분히 정의롭죠. 우리는 사전에 규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롤스를 공부할 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롤스는 결과만 바라보는 공리주의보다는 사전에 규칙에 합의한 채 분배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든 상관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다. 규칙만 공정하면 결과는 무조건 공정할 수 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우리 1번에 어디다가 밑줄 치냐면 여기 공리주의 비판. 아우 너무 싫어요. 공리주의. 왜냐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적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하려는 명분 때문에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희생될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이익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절차적 정의에 의해서 규정이 돼야 돼요. 절차적 정의. 그 다음에 이 롤스의 절차적 정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번에 나와 있는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하죠. 순수 절차적 정의. 그래서 우리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어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여기다가 밑줄 공정하고 바른 절차가 있는 경우. 그러면 귀염둥이들 롤스가 얘기하는 건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럼 롤스가 싫어했던 이 공리주의는 무슨 절차예요? 이건 불완전 절차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 절차라고 하는 건 분배 과정에서 뭐만 바라보는 거냐면 오직 결과만 바라보는 거. 과정은 따지지 않고 오직 결과만 바라보는 거. 괜찮죠? 그래서 롤스에게 공리주의는 불완전 절차고 스스로가 주장한 건 순수 절차였습니다. 그러면 이 순수 절차가 만들어지면 기본 제도가 공정해지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죠. 오케이?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으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공리주의 싫어. 결과만 보니까. 그래서 절차가 강조되는 순수 절차를 만들 거야. 이 정도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슨 절차 만들면 돼요? 우리 이제 순수 절차 만들면 되죠. 그래서 롤스는 순수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원초적인 입장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가상의 상황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고상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사고상의 실험. 괜찮죠? 순수 절차를 만들기 위한 상황, 원초적 입장, 가상의 상황, 사고상의 실험이라고 하죠. 근데 롤스의 머릿속에 이 상황, 가상의 상황은 어느 정도 문명이 갖춰진 사회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but 어느 정도의 문명이 갖춰진 사회. 그래서 이 가상의 상황은 원시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규칙과 지식이 존재하는 사회가 가상의 상황이 되죠. 그러면 우리 원초적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이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일단 자유롭고 평등하긴 해요. 자유롭고 평등하긴 합니다. 근데 귀염둥이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죠. 그래서 가상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사실 타인에게 별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닥 관심이 없죠. 상대에게는 무관심함.
그래서 우리 동정심이나 시기심을 갖지 않는데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요. 특히나 경제학이나 그 다음에 심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적고 나서 잠깐 영좀 보겠습니다. 귀염둥이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공리주의 싫어함, 절차를 강조했음, 그렇게 좋은 절차를 만들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잠깐 영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규칙을 하나 좀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자를 위한 규칙과 여자를 위한 규칙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학생 누구를 위한 규칙에 투표할래요? 당연히 남자를 위한 규칙에 투표하겠죠. 내가 남자니까. 여학생들은 여자를 위한 규칙에 합의하겠죠. 전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을 위한 정책과 강북을 위한 정책이 있으면 어디를 위한 정책에다가 투표할래요? 당연히 강남에다가 하겠죠. 여러분들이 강남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규칙이 합의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죠. 다 자기만 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롤스가 만든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죠. 내가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태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부유한 강남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부유한 부모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부모님이 없는 채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롤스는 우리 이 가상의 상황에 처한 인간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만드는 상태, 뭐를 씌워야 되냐면 무지의 베일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특성은 무엇인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거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처음으로 스스로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죠. 그래서 이 가상의 상황에 처한 인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를 통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죠. 오케이? 괜찮죠? 그러면 이 가상의 상황에 처한 인간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원칙과 2원칙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잠깐 영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국가에 사는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보장해줘야 할 권리가 뭡니까? 인간이 가장 원하는 권리. 그게 자유죠. 오케이? 그래서 롤스는 1원칙에서 무엇부터 먼저 보장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먼저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원칙은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하는 원칙인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롤스가 얘기하는 기본적 자유, 이 기본적 자유를 사람들에게 최대한 누려야 하죠. 그 다음에 물어볼까요? 자유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분배돼야 됩니까? 차등 분배돼야 됩니까? 똑같이 분배돼야 되죠. 그래서 평등한 자유라고 하는 건 균등 분배의 대상이에요. 오케이? 이 평등한 자유는 차등 분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배분돼야 됨. 그러면 이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고 기본적 자유에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는 것과 기본적 자유에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는 건 몇 원칙에 따라 분배? 1원칙에 따라 분배돼야 되죠. 균등 분배돼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정치적인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배분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적 자유에서 제외되는 것들, 타고난 재능,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을 뽀록 우연성이라고 하죠. 이 우연성은 기본적 자유에서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원칙에 의해서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능이나 상속이나 증여는 무슨 세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냐면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
그 다음에 개인의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는 것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 사유재산권에다가 다시 별표. 그러면 귀염둥이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진짜로 잠깐용 좀 볼까요?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권리죠.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은 차이가 나도 돼요, 안 돼요? 나도 괜찮죠. 누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건 상관없죠. 그래서 한 글자 때문에 시험 문제의 정답이 달라져요. 사유재산권은 무슨 분배의 대상? 균등분배의 대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사유재산권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라고 나오면 사유재산은 실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양이죠.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건 균등분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차등분배의 대상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권리는 균등분배하지만 실제 재화는 차등분배에도 상관없음.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권리는 균등분배의 대상이지만 재화는 차등분배에도 상관없음.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는 것들은 1원칙에 의해서 보장되고 제외되는 것들은 세금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없어요.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데 언제 제한될 수 없냐면 제2원칙을 적용함에 따라서. 그래서 1원칙이기 때문에 2원칙에 우선해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유는 항상 언제 제한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자유를 침해할 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더 큰 자유를 위한 경우. 괜찮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옵니다.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다. OX 무조건 들린 얘기. 오케이? 제한될 수 있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그래서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음. 옆에다가 하나만 써놓겠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음.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이제 1원칙까지 지켜진 상태에서 2원칙을 한번 볼 건데 2원칙의 첫 번째가 여기다가 밑줄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의사가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근데 잠깐 형 좀 보겠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됩니까? 일단은 그래요. 근데 다르게 부여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수능장 갔는데 조금 특이한 시험지를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청각?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좀 특별한 시험지를 받죠. 그걸 보면서 부정의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경찰 시험을 보겠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력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그걸 보고 부정의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결론은 뭐냐면 능력이 똑같으면 기회가 똑같아야 하는데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균등의 원칙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개념이죠. 농어촌 특벌전형, 그 다음에 여성 할당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런 것들을 싹 다 포함하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과 그 다음에 지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따라오십시오. 아이고, 자유도 보장됐네, 기회도 보장됐네. 이제 슬슬 무슨 격차가 나기 시작을 해요?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하죠. 그때 그 빈부격차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번에 나와 있는 차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만 하는데 이건 단순한 복지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이득을 봐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 노동의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사람도 최소한 이 정도 돈은 받을 수 있는 거, 무슨 임금제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제 이런 게 차등의 원칙이 가장 잘 반영된 제도죠. 그래서 옆에다가 EX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동그라미를 칠게요. 여기 최소 수혜자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잠깐 형좀 보시면 여러분들은 최소 수혜자입니까? 아니요. 너무 잘 살고 있죠. 오케이? 몸에 장애도 하나도 없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부유한 부모님들 밑에서 지금 열심히 교육도 받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불운하게도 그럴 수도 있죠.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최소 수혜자를 보호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 누구를 보호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모두를 보호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장애인을 보호하는 건 비단 장애인만의 어떤 보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최소 수혜자는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사회 구성원하고 똑같은 이야기. 최소 수혜자를 보호한다는 건 모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지로 되게 많이 나와요.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뭐야? 최소 수혜자한테만 이익되는 거 아니야? X 치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이 차등의 원칙이죠. 오케이?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6번인데 우연성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6번에 우연성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네, 우연성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그 다음에 우연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을 이야기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면상이 괜찮게 태어나가지고 예쁜 얼굴로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잘생긴 건 부정의한 겁니까? 아니요. 마음속으로 질투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잘생겼다는 사실은 제가 선택한 사실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잘생겼다, 능력이 뛰어나다, 재능이 개쩐다 이런 걸 보고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에다가 살짝만 밑줄.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뽀록일 뿐입니다. 임의적인 사실일 뿐이죠. 근데 만약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그 재능을 통해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의한 사회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래야만 합니다. 우연성을 통해서 얻은 결과, 그러니까 카리나가 예쁜 외모를 통해서 얻은 결과, 손흥민이 축구 실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써야지만 그때 우연성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죠?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이 정의의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재산소유 민주주의에다가 살짝만 밑줄. 그 다음에 펜 내려놓고 잠깐 형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19살짜리 학생 2명을 제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전남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A의 아버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B의 아버지의 직업은 농부예요. 자산 규모를 보니까 대대로 잘 살던 집안이어서 한 150억 정도 가지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가까스로 농사지어서 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A랑 B랑 입시 경쟁을 할 건데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A가 무조건 승리하겠죠. 지역도 너무 좋고 재산도 너무나 많고. 그러면 A와 B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A가 승리해서 A가 사회적인 기득권이 되었고 우리 B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A가 너무 B를 불쌍해한 나머지 야 B 너 너무 안쓰럽다. 내가 너 기초생활수급자 시켜줄게. 너 앞으로 힘들어졌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해주면서 복지정책 해줄게. 매달 30만 원씩 받으면서 그래도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면 얘는 빈부격차의 이런 간극을 전혀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롤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야, 너네 둘이 치열하게 싸워봐. 너 사회적인 약자가 됐어? 기초생활수급자 해줄게. 복지정책 해줄게. 이렇게까지만 말하는 사회, 이걸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롤스는 복지국가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복지국가랑은 달라요. 1번에 복지국가처럼 소득이 모두 분배되고 난 후에 적게 배분받은 사람에게 여기다가 밑줄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사후적인 분배라고 해요. 복지국가는 사후적인 분배만 하죠. 근데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만약에 A와 B가 경쟁을 하려면 A에게는 재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 그 다음에 B에게는 농어촌 특별 전형,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복지정책, 이런 모든 것들을 추가해서 처음부터 출발선을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생산적 자산과 인적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출발선을 어느 정도 조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출발선을 조정함으로써 특정 계급에 대한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체제,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체제. 그래서 이 롤스가 처음 나왔을 때 공산주의자라고 많이 오해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만 완화를 하면 롤스는 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불평등은 인정을 하죠. 적당한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은 절차만 지켜진다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임까지 정리하시면 롤스에 대한 이야기 끝이 납니다. 괜찮죠? 그러면 귀염둥이들 뒤쪽에 어디로 넘어가 보시냐면 컴온, 선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지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는 이런 선지들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보시냐면 컴온 뒤 86페이지 아래쪽 86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위쪽은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아래쪽에 롤스가 나와 있죠. 거기부터 어디까지 풀어보시냐면 컴온 90페이지 위쪽. 오케이? 90페이지 위쪽. 그래서 롤스에 해당하는 선지들만 쭉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고 나서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 뭐야? 타이밍이 겹쳤네. 네, 편히 앉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잠깐 문제 푸는 걸 중단을 좀 하고 형 좀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걸어오면서도 공부를 했구만. 형님 교재 있으심? 이슈? 저번 시간에 받은 거? 네.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88페이지 펴보겠습니다. 88페이지가 아니라 86페이지. 86페이지에 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지개 한 번만 좀 필까요? 네, 기지개 한 번만 피시고 잠깐만 형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중이 수제라고 하는 게 고3들이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수능에서 응시하는 과목을 6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은 현대사회와 윤리만 듣는 것도 아니고 또 뭐도 듣습니까? 사회문화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뭐 지리도 하고 과학도 하고 여러 가지 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량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거의 한 두세 배가 넘어요. 특히나 탐구 영역에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선지들도 제가 풀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개념 암기도 거의 안 돼 있고 느낌적으로 찍어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염둥이들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그냥 눈으로 대충 맞는 거겠지 틀린 거겠지 이렇게 윤리시험을 찍으면 생각보다 더 놀랍게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이게 도 2등급은 나오겠지 하는데 진짜 4, 5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문이랑 지리랑은 다릅니다. 윤리는 어떠냐면 시험 끝나고 좀 잘 본 거 같은데? 근데 성적표 나오니까 4, 5 나왔길래 5의 마음을 밀렸었나? 애들 이래요. 근데 진짜로 이거 감 못 잡으면은 성적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아까 지금 누구 배웠다? 롤스 배웠다. 롤스 무슨 주의 싫어한다? 공리주의 싫어한다. 왜냐면 공리주의는 무슨 절차니까? 불완전 절차니까. 그래서 완벽한 순수 절차를 만들기 위해 무슨 상황 설정?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 거기에 있는 인간들의 특성 쭈루루룩 얘기할 수 있죠. 그 인간들에게 무슨 베일 씌워야 한다? 무지의 베일 씌워야 한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무슨 원칙에 도출한다? 정의의 원칙에 도출한다. 정의의 원칙 몇 원칙 몇 원칙 있다? 1원칙, 2원칙 있는데 1원칙은 평등한 자유, 2원칙은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있다. 우연성은 나쁜 겁니까? 아니요. 우연성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면 그때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정의의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 무슨 소유 민주주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이렇게 개념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어야지 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허공에다가 푸는 것 같아서 제가 두 덩어리만 풀어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 거니까 어떻게 푸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차관점은 뭐였냐면 느낌대로 찍지 마십시오. 왜냐면 위쪽에다가 굵은 글씨를 써놨죠. 이게 선지를 풀어가는 대전제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좀 읽어볼 건데 롤스는 순수 절차,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죠. 그러면 결과는 무조건 공정해집니다. 대신에 불완전 절차, 이 불완전 절차에 해당하는 게 공리주의가 있죠. 공리주의는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완벽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선지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에다가 밑줄. 귀염둥이들 절차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결과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한번 생각.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 결과만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절차를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결과만 보겠다는 얘기죠.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 오직 결과만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번에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공정한 분배를 위해 결과만 보겠다. 말도 안 되죠. 오케이? 절차를 봐야 됩니다. 1번 X. 그 다음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개인은 여기다가 밑줄,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다가 밑줄.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이게 정의의 원칙이죠.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공정한 체제의 규칙, 정의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모든 것에다가 동그라미. 물어볼까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얻은 모든 건 내 겁니까? 당연하죠. 절차가 지켜졌으니까. 그래서 2번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동그라미입니다. 모든 나왔다고 X 치면 안 되죠. 오케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공리의 원리는 구성원 일부에게만 이익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무슨 수혜자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잘합니다. 최소 수혜자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소 수혜자를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 졸라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정의의 1차적 주제에다가 밑줄 몇 원칙을 얘기하는 걸까요? 1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의 1차적인 주제, 이게 제1원칙이죠. 그러면 우리가 1원칙에서 다뤄봐야 하는 건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죠.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어떤 의무를 부과받을 건지, 이게 기본적 자유죠.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5번 볼까요? 권리 할당에다가 밑줄 몇 원칙입니까? 권리를 배분하는 건 1원칙, 제1원칙.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익 배분에다가 밑줄 이익 배분은 몇 원칙이에요? 2원칙이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2원칙이죠. 이익 배분은 제2원칙. 그러면 그 뒤에 근거에다가 동그라미 1원칙과 2원칙의 근거가 뭐의 원칙입니까? 정의의 원칙이죠. 정의의 원칙이 존재한다. 쌈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절차적 정의가 지켜진다면 경제적 불평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 불평등 정당화에다가 밑줄 절차만 지켜지면 돼. 그럼 할머니랑 우리 엄마가 올인당해도 삼촌이 이겨도 상관없어.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옆쪽에 한 덩어리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도 읽어보고 풀어야 돼요.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무관심하다. 지식은 있다. 이 정도 내용으로 한번 볼 건데 1번에 정의의 원칙 수립 시에다가 살짝만 밑줄. 귀염둥이들, 정의의 원칙을 만들 때의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가상의 상황이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는 상황은 가상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 있었다 롤스의 머릿속 상황이다. 롤스의 머릿속 상황이죠. 그래서 가상의 상황은 가설적이야. 실제 있지 않았어. 실제 역사 속에 있지 않았어. 정확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번에 모두의 동의에다가 살짝만 밑줄. 네 글자로 무슨 일치? 만장일치죠.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는 만장일치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죠. 관심에다가 X. 근데 주어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에다가 밑줄.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이렇게 내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죠. 그러한 사회의 시민들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 차이냐면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무관심하죠. 근데 실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있죠. 오케이?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잘 비교해 봐야 돼요.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관심한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둘을 잘 비교해야죠. 그래서 우리 5번에 이제 주어 잘 잡읍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다가 밑줄. 그러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하죠. 개인들은 합리적이면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죠.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을 구상할 수 없다.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왜 구상할 수 없습니까? 무슨 베일을 썼으니까. 무지의 베일을 썼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뭔지 모르죠.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상의 상황의 당사자는 경제학의 일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 정확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는 공정하다. 왜냐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모든 합의는 당연히 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의 베일 속의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아까 기본 개념 할 때 했던 거죠. 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번 선지에다가 살짝만 별표를 쳐놓겠습니다. 10번 선지에다가 살짝만 별표. 그 다음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냐면 상호실내에다가 동그라미. 펜 내려놓고 30초만 빡 집중하겠습니다. 잠깐 형 좀 볼까요? 절대 느낌대로 가면 안 돼요. 상호실내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맞겠지 이러고 찍으면 난리 납니다. 상호신뢰라는 말을 딱 봤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상의 상황에 처한 인간들은 일단 무슨 베일을 썼다? 무지의 베일을 썼죠. 그리고 무슨 원칙에 합의합니까?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죠. 그러면 어떤 원칙에 합의한다는 건 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거예요? 있다고 봤으니까 그 원칙에 합의를 했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했다는 건 서로가 정의의 원칙을 지킬 거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서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정의의 원칙에 합의했지. 쌈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오케이? 괜찮죠? 우리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좀 푸는 시간 드릴 테니까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느낌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괜찮죠? 우리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 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염둥이들 아침부터 힘들구만. 빡센데 너무. 네. 아.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있었음? 네,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가 안 되네요. 귀염둥이 먹방 BJ 몽쉘입니까? 아, 네. 귀여워가지고 학교 선생님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 없었어요? 주관식 낸다 이런 말 없었고 아직 네, 네, 좋습니다. 그 윤리 과목이 있긴 한 거죠 학교에? 네, 지금 뭐 없는데 우리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죠? 몰래카메라 아니죠? 네, 좋습니다. 분배 정의가 좀 빡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제가 그 뭐를 만들었냐면 그 강의 영상을 좀 잘라놨어요. 그래서 윤리학의 분류 한 15분, 그다음에 공자 한 8분, 맹자 7분, 뭐 석가모니 한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영상들을 다 잘라놔가지고 이번 주에 여기 한대부고 학생들한테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나 공리주의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유튜브에서 그것만 클릭하면 공리주의 부분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덕윤리가 빠져 있어 하면 거기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혹시 카톡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카톡이 아예 없다. 가끔 보면 있던데 여기는 카톡으로 보내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제가 한 수요일쯤 해가지고 전체로 다 발송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 질문할 때 제가 핸드폰이 두 개여가지고 제 프로필 사진이 있는 핸드폰 카톡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돼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업무폰이어서 거기는 답장이 잘 안 가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다 하냐면 제 개인 폰 010 그 9891 8240 맨 처음에 알려줬던 이 폰이 있죠. 거기 보면 메인 프로필 사진이 제 강의 시간표고 뭐 뒤로 넘기다 보면 아내 사진도 있고 뭐 여기다가 질문을 하시면 여기는 답변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가끔 이 프로필 사진에다가 여기 카톡 보내놓고 선생님 왜 제 말 씹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폰은 제가 거의 문자 보낼 때랑 자료 보낼 때만 봐가지고 여기 9891 8240 여기다가 꼭 보내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기 진도가 좀 빡세가지고 우리 좀 빡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염둥이들 거기 보시면 87페이지부터 거기 뒤쪽에 쭉 나와 있는데 아이고 그냥 제가 한번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멍해지지 말고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괜찮죠? 제가 롤스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옆에 선지를 보면 연도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뭐 EBS라고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18년 9월이라고도 나와 있고 24년 10월이라고도 나와 있고 한대 보고 보니까 학교에서 자이스토리를 풀라고 했대요. 못 들어봤죠. 네. 한대 보고 다니는 모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자이스토리 풀어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말은 수능 기출에서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를 쭉 풀면 여러분들이 자이스토리 되게 두껍잖아요. 그거를 푸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생길 겁니다. 기출 선지 거의 한 6개년 선지 중에 중요한 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아래쪽에 우연성 한번 볼까요? 네, 우연성. 그러면 우리 이거 아까 했던 거다. 우연성은 뽀록일 뿐이다. 정의 부정의로 나눌 수 없다. 대신에 우연성의 결과는 최소 수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괜찮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에 천부적 재능의 분포에다가 밑줄. 뭐 차은우가 잘생겼고 누가 키가 크고 누가 수학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어요. 최소 수혜자를 위한 공동의 자산으로 봐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에 자연적 우연성에다가 동그라미. 에이 선생님 잘생긴 거 너무 질투나 잘생김을 없애야겠다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자연적 우연성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최소 수혜자를 위해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3번에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에다가 밑줄.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는 그냥 임의적일 뿐이에요. 부정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 우연성의 영향을 최대한 경감시킬 필요가 있죠. 없다에다가 X.
그 다음에 우리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겼으니까 그 잘생김 사용하지 마. 우연성 자체를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요, 완화시킬 뿐이에요.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한번 쭉 봐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 자유는 몇 원칙입니까? 1원칙이죠. 그래서 기본적 자유는 항상 균등분배의 대상이에요. 대신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만 뭐 될 수 있냐면 제한될 수 있죠. 괜찮죠? 그러면 1번 볼래요? 기본적 자유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충에다가 밑줄, 선지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본적 자유가 상충됐대요. 누군가의 자유랑 누군가의 자유가 꽝 하고 부딪혔대요. 그러면 보장해야 돼요, 제한해야 돼요? 당연히 제한받아야 되죠. 자유가 상충하면 어디다가 X, 보장에다가 X. 자유가 상충했을 땐 제한하는 겁니다. 선지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죠. 보장에다가 X.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 보시면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해 얻은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유할 권리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뒤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에다가 밑줄.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있지는 않아요. 무슨 수혜자를 위한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최소 수혜자를 위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재능을 소유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신의 재능은 최소 수혜자를 위해 사용될 때만 내가 재능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기본적 자유에다가 동그라미.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될 수 있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X.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에다가 밑줄. 이게 자유예요. 그러면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자유이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분배돼야 되죠. 차등적에다가 X.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에다가 밑줄.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제한될 수 있죠. 없다에다가 X. 지겨워. 6번에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에다가 밑줄.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1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7번에 기본적 자유에다가 동그라미. 계속 똑같은 얘기. 자유는 평등하게 배분해야 돼요. 더 많이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평등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위와 직책이 모든 사람에게 그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배분돼야 한다. 이게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우리 1번에 여기다가 밑줄,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에다가 밑줄. 그럼 우리 사회에 뭐 손흥민이나 김연아나 카리나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납니까? 무슨 수혜자를 위했을 때? 최소 수혜자를 위했다면 그들이 재능을 통해 많은 부를 쌓아도 괜찮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2번,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기회를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한다. 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절차예요. 그러면 절차가 지켜졌으면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배분돼야 된다. 이익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귀염둥이들,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원칙하고 2원칙이 있죠. 그러면 1원칙은 무엇을 배분하는 거냐면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원칙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기회를 배분하는 거고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익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1원칙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는 원칙, 기회균등은 기회를 배분하는 원칙, 차등의 원칙은 이익을 배분하는 원칙. 괜찮죠? 네.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이익은 기회균등의 원칙
아니요. 차등의 원칙에 따라 배분돼야 돼요. 기회균등에다가 x를 쳐놓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보이심? 괜찮아요? 네. 이제 좀 잘 보이죠? 아, 네. 교탁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네. 이 슈퍼컴퓨터예요. 네, 교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용량 보이죠? 이 크기와. 그래서 여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죠? 아,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여러분들 진도가 너무 빡세가지고 네. 아쉽습니다. 이번 주에 에피소드가 많은데 네. 근질근질한데 일단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 초등학교 학생하고 맞짱 뜬 얘기도 있는데 이번 주에 네. 너무 근질근질한데 지금 진도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차등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을 허용해요. 근데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평등이 허용되지 않죠.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좀 적어 드릴 테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배분하는 거죠.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배분하는 게 차등의 원칙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불평등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논리를 반대로 한번 꼬아 볼게요. 만약에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귀염둥이들 불평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평등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불평등하면 안 된다는 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무슨 등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평등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면 불평등해도 되는데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무슨 등 해야 한다? 평등해야 한다. 이거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여기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차등의 원칙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그러면 그 뒤에 법과 정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에도 직접 적용된다. 사적 거래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야, 너 보니까 우연성이 좀 떨어진다. 너는 밥값 내지 마. 우연성이 쩌는 내가 낼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러진 않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법과 정책에 적용되는 거지 사적 거래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사적 거래,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적용에다가 X.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인 운의 도덕적인 임의성. 이 말이 우연성이죠.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은 우연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재능만으로 잘 사는 사회를 막기 위한 원칙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3번에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에다가 밑줄. 이게 방금 얘기했던 이거예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건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평등해야 돼. 이때는 불평등이 허용될 수 없어.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에다가 밑줄. 이러면 차등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 소득 격차도 허용될 수 있어. 불평등해도 괜찮아. 맞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해. 이게 차등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이야기죠. 차등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때만 정당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문장이 다 달라 보여도 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아래쪽 보겠습니다.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평등한 분배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이 정도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의의 원칙은 우리가 언제 불평등하고 언제 평등해야 하는지를 규제하는 원칙이다. 이해됩니까? 정의의 원칙은 우리가 평등해야 될 상황과 불평등해야 될 상황을 규제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보시면 불평등한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평등한 분배가 실현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아니요. 절차가 지켜지면 차등 분배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균등한 분배에다가 X. 괜찮죠? 네. 보이나 잘? 우리 두 분 여기 잘 보이심? 아유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호이익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기억납니까? 최소 수혜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지킨다는 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원칙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 9번에 차등의 원칙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 그 다음에 우리 차등의 원칙은 개인 간의 능력의 차등이 있어도 당연히 성립될 수 있죠. 우연성을 처리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가 있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니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조건이 지켜져야죠. 조건 없이에다가 X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2번에 사유재산권에다가 동그라미. 사유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기억납니까? 사유재산권은 몇 원칙? 1원칙. 차등의 원칙은 몇 원칙? 2원칙입니다. 1원칙은 2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1원칙이 우선하죠. 그래서 제한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에다가 밑줄. 이게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만이 정당하다. 맞는 얘기가 되죠. 오케이? 동그라미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덩어리 한번 보겠습니다. 롤스의 이제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되는데 롤스는 복지국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별로 안 좋아해요. 야 니네들끼리 싸워봐. 너 기초생활수급자 시켜줄게. 이러면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없죠. 복지국가 X.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가. 이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죠. 이런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국가 차원의 재분배는 어느 정도 정의로울 수 있죠.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국가 차원의 재분배 또한 차등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 결국에 이것도 권리예요. 권리. 권리는 항상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과세정책, 국가의 과세정책에다가 밑줄.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무슨 아저씨가 있어야 됩니까? 경찰 아저씨가 있어야죠. 치안과 국방을 위한 과세예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과 국방을 위한 과세 허용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도 용인될 수도 없다. 아니요. 절차만 지켜지면 불평등해도 괜찮죠.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거 X입니다. 괜찮죠.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느낌 와요? 얼마나 시험 문제가 빡셀지? 여기 진짜 시험 문제 나오면 졸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기말고사 때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지 딱 받고 쭉 풀어봤는데 못 보더라도 다 본선지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윤리시험만 거의 10년 가까이 애들을 시험 보게 하는데 어차피 학교 내신은 수능 기출하고 모의고사 기출해서 짜집기해서 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지들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지에 그대로 다 박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아 이 과목 별로다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아 공부할 걸 이거 봤던 선지인데 근데 답은 모르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와요. 윤리시험은 특히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할 때 좀 빡세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배정의 롤스 꼭 암기하시고 이제 좀 쉬운 사상가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보시냐면 81페이지 노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81페이지 노직. 괜찮죠?
네, 노직 부분 펴놓으신 다음에 잠깐만 형 좀 보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살짝 다녀오십시오. 네. 살짝 말고 편하게 다녀와요. 네, 언어 습관이 별로네. 살짝 말고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좋습니다, 귀염둥이들. 우리 노직만 잠깐 볼 건데 우리 형 좀 보시면 제가 뒷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이렇게 딸랑딸랑 해볼게요. 가질 사람 했더니 저기 남학생이 손들어가지고 남학생에게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롤스가 봤으면 정의롭다고 할까요? 부정의하다고 할까요? 롤스는 부정의하다고 보겠죠. 야, 제가 최소 수혜자야? 왜 갑자기 쟤한테 10만 원을 줘? 그런 상황은 부정의해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걸 유일하게 긍정했던 사상가가 누구냐면 노직이에요. 노직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재화를 배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자유? 개인의 자유.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상속을 하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물건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게 노직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노직은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지상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분배할 때 개인의 자유에 따랐다면 국가가 굳이 터치할 일이 없다. 오케이? 느낌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디다가 살짝 밑줄 치냐면 여기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자유지상주의에다가 살짝만 밑줄. 그래서 우리 노직은 개인은 자유로운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게 중요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소유권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지닐 수 있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지닐 수 있음. 그러면 이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두 가지의 사상이 나오는데 2번하고 3번을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묶은 상태에서 잠깐만 형 좀 볼게요. 오케이, 자유롭게 배분하겠어. 내가 남자친구랑 100일이에요.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귀걸이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제 선물이 남자친구에게서 여자친구로 갔죠. 그러면 이 귀걸이는 이제 누구 겁니까? 받은 사람 여자친구 거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 귀걸이를 뭐 해왔다면 훔쳐왔다면 그 귀걸이는 내게 될 수 없죠. 얘가 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저기 금은방 가서 훔쳐왔으면 그 귀걸이는 아예 취득의 순간부터 부정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게 될 수 없죠. 두 번째로 범죄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벌었으면 그 재산 내게 될 수 없어요. 과거에 부정의가 있었죠. 그래서 역사적 정의관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소유가 정의로우려면 소유를 발생시킨 최초의 취득 과정이 정의로워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과거에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건 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과거에 부정의가 있었는지 따져보는 것. 괜찮죠? 그래서 이 노직의 정의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정형적 원리라고 해요.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형적이라는 말, 무언가가 딱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앞쪽에 비자가 붙었습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냥 개인의 자유에 따라 배분하자. 그래서 비정형적 원리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개인의 자유에 따라 배분하자. 그러면 이 비정형적 원리의 반대말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적 원리입니까? 정형적 원리죠. 오케이? 그래서 노직은 뭐뭐에 따른 분배, 이렇게 분배 기준을 딱 정해놓는 원리를 정형적인 원리라고 해요. 그러면 정형적인 원리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형화된 분배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재분배를 해야만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정형적 원리에 해당하는 것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능력에 따른 분배, 그 다음에 업적에 따른 분배,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른 분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리에 따른 분배, 그 다음에 우리 롤스가 얘기했던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 괜찮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나와요.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이 도덕적 공과라고 하는 건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일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일 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래서 뭐뭐에 따른 분배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든지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건 다 부정의한 분배 방식입니다. 무조건 자유롭게 배분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직이 인정하지 않는 분배 방식. 그러면 이 역사적인 정의관하고 비정형적인 원리를 합쳐서 아래쪽에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의의 원칙은 결국에 아까 롤스가 얘기했던 절차적 정의예요. 절차적 정의. 괜찮죠? 롤스가 얘기했던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 너무 간단합니다. 최초로 재화를 취득할 때 자신의 노동을 통했다면 그건 내 거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제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건 내게 되죠. 대신에 타인에게 무엇을 주면 안 되냐면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됨.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가 정당한 양도 이전의 원칙인데, 이전 과정에서 속임,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압, 속임, 사기, 강압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물건은 내게 될 수 있다. 속임, 사기, 강압이 없다면 그 물건은 내게 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임이나 사기, 강압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재분배해줘야 돼요. 교정해줘야만 하죠. 그러면 소유권과 취득과 양도에 있어서 만약에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요청이 됩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했는데 돌덩이가 배송됐으면 다시 거래를 해야죠. 이게 교정의 원칙이죠. 그러면 귀염둥이들, 여기까지 쭉 들어봤을 때 국가가 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없죠. 그냥 개인의 자유에 따라 배분하고 국가는 부정의할 때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직이 얘기한 국가를 최소국가라고 해요. 국가가 할 일이 가장 적은 국가.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직은 이거 되게 싫어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 대표적으로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기죠. 그래서 절차가 잘 지켜졌다면 빈부격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강제로 만약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은 옳지 못하며 개인의 소유 행위를 소유권 행사의 방식으로 개인의 여기 자선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개인의 자선행위를 소유권 행사의 방식으로 봤죠. 그러면서 여기 강제로 세금 부과에다가 살짝만 밑줄 하나만 정리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애기여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근로소득에다가 과세를 매기는 행위. 나도 몰랐습니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니까 세금이 한 150이길래 낼만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0, 3,000이 넘어가면 한 달에 내는 세금이 거의 35%, 40% 가까이 나와요. 엄청나죠? 그래서 근로소득에다가 과세를 매기는 건 결국에 우리를 하나의 노예로 전락을 시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거의 흑인 노예죠. 그래서 강제노동과 같다. 네, 근로소득에다가 과세를 하는 건 강제노동과 같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돼요. 근로소득에다가 과세한다고 해서 노직이 모든 세금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모든 세금을 반대하진 않음. 왜냐면 소유권을 보호하려면 무슨 아저씨가 있어야 됩니까? 경찰 아저씨랑 군인 아저씨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세금을 반대하진 않고 국방과 치안을 위한 어느 정도의 세금은 가능하죠. 국방과 치안을 위한 어느 정도의 세금은 가능함. 까지 정리해 두시면 노직의 입장도 끝이 납니다. 그러면 펜 내려놓고 잠깐 형 좀 보겠습니다. 네, 펜 내려놓고 형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머리에 좀 넣어볼게요. 귀염둥이들 같이 넣으면서 합시다. 머리가 우리 작은 친구들. 잠깐 형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누구 배움? 노직 배움. 노직은 무슨 지상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이 자유지상주의에 따라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부정의만 없으면 네 거야. 무슨적 정의관, 역사적 정의관, 분배 기준도 따로 정해놓지 않을게. 무슨적 원리, 비정형적 원리. 만약에 무슨적 원리에 따른다면 재분배해야 한다. 정형적 원리에 따른다면 재분배해야 한다. 괜찮죠?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정의의 원칙 몇 가지? 세 가지. 정당한 취득의 원칙, 정당한 이전의 원칙. 근데 만약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강압이나 속임, 사기가 발생하면 그때는 무슨 정의 원칙? 교정의 원칙을 사용하겠다. 국가가 할 일은 많다 적다? 적다. 무슨 국가? 최소국가. 최소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보호할 뿐, 근로소득에다가 과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슨 행위? 자선행위를 통해서 알아서 도와주는 거지, 함부로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어디로 가보시냐면 호롤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93페이지 보시면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도 나와 있습니다.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마지막 2분. 네, 다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일 분. 아이고 귀염둥이들 같이 좀 볼까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여러 학교를 하는데 뭔가 한대보고 애들이 눈에 좀 밟히네. 왜냐면 대부분이 남고여가지고 남자애들은 좀 빡세게 수업해요. 그냥 입 열면 나가라고 하고 퇴원하라고 하고 막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냐면 제가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거든요. 내 여동생이 중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애가 막 주머니에 칼 넣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뭐 누 찌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때는 세 보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애도 있었냐면 담배 안 피는데 뒷주머니에 담배 꽂고 다니고 이런 허세가 있어가지고 뭐 오토바이 타고 막 카터갈 막 이런 거 막 연장 뒤에 망치 막 이런 거 들고 다녀서 너 뭐 어디 건설업 하니?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제 여동생을 이렇게 과외를 해가지고 먼저 대학에 갔으니까 제 여동생이 저한테 이제 과외도 받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그런 대학교를 갔는데, 뭔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 여학생 한대복은 좀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보고 있으면 뭔가 제 여동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오토바이 탄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잘 성적이 나와가지고 뭔가 좋은 길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나중에 아들이랑 딸을 낳아도 똑같이 교육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들은 좀 빡세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정글북처럼 저기 뭐 어린이대 공원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우리 같은 데 넣어놓고 짐승처럼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딸은 어릴 때부터 막 뭐 뭔가 그런 거 막 드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뿌띠뿌띠하게 입혀가지고 막 진짜 완전 귀엽게. 그다음에 시밀러룩 알아요? 아빠랑 딸이랑 똑같은 거.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가지고, 네, 딸 낳으면 진짜 도도하게 키워야지. 막 그냥 어른들이 말 걸면 흥막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난 좀 그게 있는데, 이게 남녀 차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뭔가 남자애들은 좀 눌러줘야지 좋은 어른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여학생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야지 뭔가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오히려 반대로 억눌리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아들 낳고 싶긴 하다. 예전엔 너무 딸 낳고 싶었는데 딸 낳으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진짜로. 만약에 내 아들이 고등학생 돼가지고 여자친구랑 손잡고 걸어가면 막 뒤에서 존나 키득거릴 것 같아요. 아 병신 새끼 막 이러면서 여자친구 사귀었네 막 이럴 것 같은데, 와 딸이 남자친구랑 손잡고 걸어가면 나 이제 드롭킥 할 것 같은데 뒤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뭔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뭔가 딸 낳기가 좀 그런 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키울 땐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빠랑 친한가? 친해요 따님들? 다행이네. 우리 아들은 아빠랑 친해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그쵸. 네. 나도 아빠 싫어해요. 아빠 별로야. 엄마가 좋습니다. 네. 아빠 진짜 별로예요. 아 어릴 때 나 막 빨개 벗겨서 놀이터로 내쫓았는데 내가 냉장고에 있는 거 엄마 줄 거 다 먹었다고 막 나 내보 그거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네. 그때 홍시였나? 홍시가 3개가 있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2개 먹었는데 엄마 줄 건데 왜 네가 다 먹어하고 막 나가 막 이래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수치심. 그 나체로 에덴 동산도 아니고 뭐 나체로 놀이터에 있었던 그 수치심. 막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막 키득거리고 막 이러고 있고. 네. 너무 수치스러워요. 네. 좋습니다. 결국에 그 초등학생하고 맞짱 뜬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
영동고 수업 영상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봐도 되고 그 맞짱 뜬 얘기 나 하고 싶은데 지금 선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제가 아까 학교 프린트도 보니까 그 앞에 써 있어요. 프린트랑 자이 스토리만 볼 것. 오케이?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막입니까? 서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지금 현대사회와 윤리라고 과목이 개정됐는데 학교 선생님은 아직 생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윤에 대한 이야기를 1도 하지 않고 그대로 생윤처럼 가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시험 대비도 제가 다음 주에 그 수능형 문항들도 좀 나눠드릴 거예요. 다 편집을 해가지고. 오케이? 잘만 개념 암기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에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유물이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정의 대상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만약에 열심히 일했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교정이 될 수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에다가 밑줄. 에이, 일하지 않아도 돼요. 이전받으면 되죠. 우리 이전받은 소유물에 대해선 소유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 쌈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3번에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아니요, 이전받아도 되죠. 만자에다가 X.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정당하게라고 나오면 절차가 지켜졌단 이야기예요. 절차가 지켜지면 배타적 권리가 보장된다.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노직은 타인의 처직에선 신경 쓰지 않아요. 롤스와 다릅니다. 자유롭게만 배분하면 되죠. X. 그 다음에 우리 최초 취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배타적 권리는 인정될 수 있다. 당연하죠. 취득이 없어도 양도받으면 되죠. 취득이 없어도 양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음 덩어리로 가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전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정당하게는 절차가 지켜졌다는 표현이죠. 자유롭게라고 하는 건 절차가 아직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유롭게 배분됐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니요. 속임이나 강압이 있었다면 교정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정의 원칙이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유롭게 양도됐더라도 피해가 있었다면 재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전에서의 정의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에요. 취득도 있죠. 이전 말고 취득도 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덩어리로 가보겠습니다. 아이, 끝났다. 과거 상황이라고 나오면 역사성의 원리죠. 그래서 과거 상황은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창출한다. 쌈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원리에 따랐다는 게 역사성의 원리니까 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똑같네.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 역사성의 원리죠. 자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없다에다가 X. 그러니까 4번도 어우 지겨워.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쌈 맞는 얘기. 지겨워.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쌈 맞는 얘기. 오케이. 다 역사성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잘하셨고 그 다음에 정형 비정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들은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이게 한다. 정형적 원리는 노직이 싫어하는 거죠. 당연히 다시 분배해야 돼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도덕적 공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뭐에 따른, 뭐뭐에 따른, 뭐뭐에 따른, 이게 정형적 원리죠. 뭐뭐에 따랐다는 게 정형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불평등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당연히 이전에서의 정의, 절차에 어긋나요. 절차에 어긋난다. 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의 원칙, 정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능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뭐에 따른, 뭐뭐에 따른 정형적이죠. 그래서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 비역사적입니다. 부정의하기 때문에 역사적에다가 X.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사회에 유용한 정도를 기준으로에다가 동그라미.
정형적이에요. 분배 기준을 또 정해버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의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정형적. 그 다음에 우리 최소국가로 가보겠습니다.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당연하죠. 부정의가 발생하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가능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국가 이상의 포괄적인 국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복지국가예요. 그러면 복지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선지가 어렵습니다. 최소국가에다가 밑줄, 소유물을 분배에다가 밑줄. 귀염둥이들 조금만 천천히 읽어볼까요?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국가? 소유물을 분배하는 건 누구의 자유입니까? 개인의 자유일 뿐이지 국가가 소유물을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에다가 X. 국가가 소유물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배분하는 거죠. 이런 논리 과정까지 좀 봐야 됩니다. 3번 X. 그 다음에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득 재분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가는 개인 간의 계약 이행에다가 밑줄. 에이, 당근마켓에서 거래했는데 이 새끼가 완전 이상한 거 가져왔어요. 부정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부정의가 발생했으면 국가가 개입해야죠.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 틀립니다. 괜찮죠?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회는 협동체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자발적인 교환체제이다. 이것도 내신에서 좋아하는 선지인데 여기 협동체제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사회를 협동체제로 봤던 사상가가 누굴까요? 처음 배웠던 롤스죠. 자발적인 교환체제로 봤던 사상가가 지금 배웠던 노직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할 수 있다고 봤고 노직은 자유롭게 교환하라고 봤죠.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만약에 계약을 잘 안 지키면 국가가 강제할 수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안 지키면 국가가 강제할 수 있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부정의한 분배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 이렇게 나왔는데 분배 교정 말고도 이런 게 있어요. 소유권 보호, 국방, 그 다음에 치안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죠. 안 된다에다가 X. 국가의 역할은 더 있습니다. 소유권 보호, 국방, 치안. 그 다음에 우리 9번에 시민들의 권리는 차별적이지 않아요. 시민들의 권리는 평등하게 보호돼야죠. 그 다음에 10번에 개인의 소유 권리에다가 밑줄. 귀염둥이들 소유권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당연히 선천적이죠. 오케이? 그래서 최소국가에서만 소유권이 존재할 수 있다? 아니요. 원래 소유권은 있었어요.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소유권은 자연권의 일부입니다. 오케이? 소유권은 원래 있었죠. 자연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까지 해서 틀린 개수 한번 세보겠습니다. 네. 다 맞은 사람? 하나, 둘, 셋, 슬슬 나올 것 같군.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유 잘했습니다. 여덟, 어유 잘하셨고 아홉, 열, 열하나, 어유 잘했습니다. 잘하네.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네, 일단 비밀인 것 같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1개에서 한 15개 정도 되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맞아 틀렸으면 그래도 적당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 귀염둥이들 10초만 과제 나눠드렸죠? 여기 안에도 문제가 한 28문항 있어요. 이거 꼭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약속합시다. 진짜로. 그럼 제가 약속드릴게요. 오늘 몇 주차 수업 끝? 4주차 수업 끝. 우리 2번 하고 직보 남았죠. 제가 직보까지 개념만 암기해 오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일요일날 직보 하잖아요. 그때 거의 8시간이나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날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로 안 보내진 않아요. 전 직보 오라고도 안 하고 공부하다가 10분 있다가 힘들다고 하면 가라고 해요. 대신에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 있으니까 개념만 꼭 암기해 오십시오.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분들 퇴근하십시오.